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관계업교 책임지고 있는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사실은 이제 3월 예년보다는 조금 이르게 내년도 시험이 치러지죠. 우리가 제 날짜는 2023년 3월 18일 맞죠? 3월 18일. 내년 3월 시험을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올 뭐 한 6월이나 한 5월 정도쯤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이제 3월 시험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 그 한 3개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친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작을 막 해서 3월 달에 시험을 보고 합격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영어라든지 국어 또는 한국사처럼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세 과목 가지고 실력을 가누는 경우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개월 안에 따라서 지금 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학습을 하고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3개월 남아있는 마무리에서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로학습과 세로학습을 적절하게 해야 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좋으냐면요. 세로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동형 모의고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체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학습은 어떤 형태냐라고 하면 진도별, 즉 단원별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금 1월, 2월 달에 동영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면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따라서 단원별로 섬세하게 또 어때요? 깊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세로학습, 즉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해커스에서는 1월 과정과 2월 과정 그리고 3월 과정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전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법이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이 됐습니다. 분법이 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교재도 없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컨텐츠가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실전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동형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3개월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동형만 하게 되면 굉장히 어때요? 사각지대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하는데 동형 모의고사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학습은 해요. 이렇게. 근데 어떻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시고 어때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을 어때요? 터치하지 않게 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것이 소방학이든 소방관계업규든 이 단원별로 이 실전에 관한 전체 부분을 다루었던 부분들을 꼭 같이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 제가 이제 소방학과, 소방학, 법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필수가 되는 과정에서 2022년도 공채에서 그거에 대한 난이도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어때요? 소방학의 난이도, 법규의 난이도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방학은 한 150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아마 70점 정도만 맞아도 잘했다. 뭐 60점을 맞으신 분들도 어떻다?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점수대였어요. 반면에 이제 법규는 어떻다?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쉬웠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지난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3년도는 아직 뭐 출제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러한 의견에 대한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규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출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요, 소방학은 약간 어떻다? 난이도를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난이도로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그러니까 22년도에 어떤 문제였냐면 1년을 공부하든 어떻다? 6개월을 공부했든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이 6개월을 공부하신 분이나 1년을 공부하신, 6개월 좀 더 공부하신 거죠. 그 성적의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아마 그걸 여실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6개월 공부하신 분, 1년 공부하신 분 또는 1년 반 정도 재시생 관련된 부분의 성적이 학습량에 따라 어때요? 점수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어때요? 조금 낮춰질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법규는 사실은 여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쉬워서 한 6개월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 정도면 어때요? 그냥 다 그냥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이번 시험에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분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법.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소방시설법입니다. 이 구소방시설법이 분법이 돼서 화재 예방법 약칭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이렇게 분법이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법은 2021년도 12월 1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오픈이 됐어요. 하지만 그 법에 따른 어때요? 명령이 2022년 12월 1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이 공포가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입법 예고되었던 것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입법 예고됐던 거야. 그러면 이 명령이 딱 일치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상당히 많이 어때요? 틀어지고 다듬고 아주 보면 가볍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험생의 심리적인 어때요? 그 두려움 이런 것을 극대화시켰어요. 뭐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멘붕이 온 겁니다. 수험생들이. 아마 지금 시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때요?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어서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난이도는 더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부분의 컨텐츠, 즉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 학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월 1일 날 법이 공포돼서 모든 학원에서 어떻게 그 안에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수정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해커스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막 들어오기 전에 내년도 1월에 쓸 이 단원별 실전 문제집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초에 우리가 오픈하게 될 텐데, 강의를 그때 실전 문제집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원별로. 제가 장담하건대 단원별 실전 문제집이, 제가 법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테마가 106포인트인가 107포인트예요. 107포인트로 실전 문제집을 만들어 놓고, 어때요? 이 분법되어 있는 것을 출간용 교재로 만든 학원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없다라는 거에 95%를 거는데,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내용의 퀄리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규, 소방학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2023년도에 소방학의 난이도는 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법규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또한 구소방시설법에서 분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 멘붕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컨텐츠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컨텐츠가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려면 가로학습과 세로학습의 적절한 학습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어때요? 1년 동안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해커스하고 함께하면 어떻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이 좀 있나요? 좀, 예? 난이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아직 출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한테 어제도 제가 우리 해커스 출판팀하고 잠깐 통화를 길게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핵심 정리를 자꾸 많이 이야기해. 핵심 정리. 필기노트죠. 저는 제 필기노트를 저한테도 또 이야기하는데요. 필기노트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의 작은 컨텐츠예요. 그것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요, 그 필기노트라든지 아니면 서머리 되어 있는 부분을 자꾸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게 되면 정말로 그것은요, 나 떨어지겠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난이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난이도. 어려울 난이고 쉬울 이죠. 그죠? 어렵고 쉬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구성하게 되죠. 근데 난이도는 똑같은 사안이지만, 똑같은 내용의 문제지만 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칩시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틀린 것은? 그렇죠? 이런 형태의 선지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평이한 거였어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박스로 만들어 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난이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정답이 1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칩시다. 내가 확실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공부해서 확실히 1번이 정답이면 2, 3, 4를 선지를 보지 않죠.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박스형 문제로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건 다 읽어봐야 돼요. 물론 다 읽지 않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문제여도 이게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는요. 몇 개냐? 개수형 문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거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심리적인 거예요. 다 읽어야 하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때요? 짧은 시간 내에 어때요? 한 번 읽고 그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개수형 문제는. 따라서 난이도는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이 중간 정도로 수렴해 갈 겁니다. 아마 법규를 올해 시험으로 놓고 본다면 한 뭐 120에서 130 정도의 어때요? 이 정도의 정량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러한 난이도를 조절하는 부분의 키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이냐? 이번 시험은 다 박스형 문제일 거라는 거죠. 박스형 문제의 개수형 문제와 이러한 옳은 지문을 고르는 부분의 문제가 얼마큼 출제가 될 것이냐? 25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5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난이도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딱 넘겼는데 전부 다 박스형 문제야. 그럼 그걸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다? 그 시험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난이도는 그렇다. 뭐 또 지금 올라온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공채 준비하세요? 네. 학과 특채. 학과 특채 진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잘 해보시고요. 뭐 예전에는 사실은 학과 특채가 굉장히 그 과목수에서 메리트가 있었죠. 뭐 생활 영어와 그 뭐 이렇게 있었지만 예전에 5과목이지만 지금은 사실 또 우리 제 과목이잖아요. 제 과목에서 학과 특채가 주는 또 메리트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과목수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좀 덜할 겁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통된 수험생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해커스에서 아마도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속도전에 있어서는요, 물론 퀄리티도 당연하겠지만 저는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그 지금 문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깨비서 어떻게 지금 커리큘럼이 지금 돼 있죠? 특강으로 돼 있나요? 그 제가 그 분법되어 있는 그 특강을 지금 4강 정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구소방시설법이 이렇게 두 개의 법으로 분법이 되었고 이거에 대한 확정 법이 공포가 된 것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명령과 입법 예고됐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어떤 작업의 교재의 컨텐츠를 만들어냈냐면 그냥 입법 예고했던 건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명령으로 나온 것만을 놓았어요. 하지만 1회독 하셨다고 하셨죠. 그죠? 2회독 하신 분들 계세요. 3회독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 부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입법 예고된 것이 다 학습이 돼가지고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입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워질 것 같습니까? 그죠?
제가 깨비서라고 하는 무료 특강 책을 아마 우리 학원에 제가 12월 12일,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12월 1일 날 입법 예고가 되고 제가 12월 10일 날 원고를 마감하고 13일 날 책을 깨비서라고 하는 깨닫는 비법서, 그래서 뭐 이렇게 약칭 깨비서가 됩니다. 이거를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을 기존에 입법 예고됐던 안을 좌측에다 갖다 놓고요, 우측에 명령이 됐던 부분을 우측에다 갖다 놓고 이 부분을 상호 한눈에 바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상당히 시간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거의 한 열흘 가까이 그 작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소방학과 법규의 시험에서 올해 23년도, 내년 23년도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멘탈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법이 5개인데 그 5개 중에 2개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야. 너무나 안타깝죠. 입법 예고됐던 기본서에 법령이 공포됐던 법령을 입혀서 수정을 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학습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고 그리고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법이 입법 예고되고 나서 얼마큼 바뀌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기본서에 바뀐 내용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야. 너무 많아요. 물론 과거에 선택 과목인 것처럼 문제가 쉽게 나오고 그냥 선택 과목이어서 조정 점수로 다 가는 상황에서는 괜찮겠지만 지금 어때요? 그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고 그 한 문제의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75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100문제였는데 세 과목이어서 공채에서는 75문제입니다. 그 중에 그 한 개의 문제로 당락이 좌우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동점자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러한 식의 어때요? 실수가 나오거나 그러한 부분에서 입법 예고된 것과 명령이 일치되지 않거나 상당히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되면 시험장에서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학원 얘기는 뭐 필요가 없겠지만 특강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4시간. 우리 해커스 무료로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제가 1월 초에 이거는 마무리를 했고요. 화재 예방법은 소방시설법 교재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법도 1월 초에 날짜를 잡아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시중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교재들보다 무료로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셨나요, 깨비서? 그 인사를 해서, 출력을 해서, 그죠. 그래서 그 수업을, 그 깨비서 관련된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걸 들으셨다는 얘기네요? 오, 예, 예. 좋죠? 아직, 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깨비서를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삭제되는 것들이 있죠. 가령 임시소방시설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점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실전으로, 어떻다? 실전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지금 기본에 손을 대고 바뀐 거와 이런 것들을 가누는 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거를 다 반영한 단원별 실전 문제집과 동형 모의고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야. 기본을 계속 지금 돌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죠? 자,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뭐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좀 가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년도 시험이 아니라 2024년도 시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가장 빠르게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은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 3월, 4월, 나 이때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지금 시작하면 정말로 24년도 소방공무원이 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갖게 됩니다. 결정이 되셨다면 빨리 학원을 선택하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